평생 막노동으로 가족을 키운 83살 박기철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요양원으로 보내진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주지 마라. 저놈들 다 내 땅 뺏으려. 보자기 속에 숨겨진 100억 원짜리 토지 문서, 그리고 아들과 부동산 브로커의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니까요. 정신 나간 분은 동의도 못하잖아요. 과연 이 할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로부터 평생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3월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역. 아침 7시부터 굴삭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골목 끝에 유일하게 남은 낡은 한옥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83세의 박기철이 허리를 굽힌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더라? 아, 또 깜빡했지. 에이, 기철아, 정신 차려라. 박기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같은 자리를 계속 쓸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손수지은 이 집에서 이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졌어요. 평생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그의 거친 손은 이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중경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장남 박진우가 차를 몰고 나타났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진우는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약속 시간이에요. 병원? 나 아픈 데 없는데. 건망증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요. 자꾸 집도 못 찾으신다면서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는 MRI 결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스트레스성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어요. 환경 변화나 정서적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양병원 좋은 곳 추천해 주세요. 아버지가 작견 집도 못 찾고 위험해서요. 기철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49세인 딸 박진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철은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하늘채 요양병원.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간병인들로 유명한 이곳에서 박기철은 낯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이인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기철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28살의 정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취업에 연달아 실패한 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였어요. 하늘은 박기철이라는 이름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이름, 우리 할아버지? 어릴 적 자신을 등에 업고 시장을 다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거친 손으로 엿을 사주던 기억,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손자 이름이 하늘이었나요? 기철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 그날 밤 11시경. 하늘이 야간 봉사를 하던 중 기철이 침대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다가가 보니 기철은 베개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거 아무도 주지 마라. 저놈들 다 내 땅 뺏으려. 보자기 안에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 예정구역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200평, 소유주는 분명히 박기철이었어요. 하늘은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어요. 왜 할아버지를 여기 보낸 걸까? 정말 치매 때문일까? 하늘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며칠간 고민 끝에 아버지 박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건설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하늘은 진우가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강남역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 진우는 4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김 과장님, 등기부 원본 확인하셨죠? 당연하지. 박 과장님 아버지 땅이 그 구역에서 가장 핵심 부지야. 재개발 첫 번째 철거 대상이거든. 김 과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만 확보하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 1순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최소 100억, 잘하면 150억도 가능하다고 봐야지. 진우는 커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니까요. 치매 진단받은 분은 정상적인 법적 동의를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은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위임장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도장은 이미 확보했고 필적도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김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구청 담당자한테는 이미 얘기해뒀어. 아버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하늘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은 그날 밤부터 박기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을 가져와 기철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하늘이 5살 때 기철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 누군지. 하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이 찾아와 추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기철이 좋아했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주고 어릴 적 함께 먹었던 붕어빵을 사와 냄새를 맡게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오자 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었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주신 노래예요. 제가 울 때마다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의 거친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하늘아, 우리 하늘이 맞지? 네 이름 내가 지었지.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하늘이요. 그래, 내 새끼들이 날 여기 버렸구나. 내 땅 때문에.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진우 그놈이 내 도장을 가져갔어. 땅 문서도 노리고 있고 내가 정신 나간 사이에 다 팔아치우려는 거야. 하늘은 기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막을게요. 하늘아, 그 땅은 내 할머니랑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절대 저놈들 손에 넘어가면 안 돼. 기철의 정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분노와 의지가 그의 흐릿했던 의식을 깨우고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9시, 관악구청 민원실. 박진우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토지대장 담당 창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도장과 가짜 위임장이 들어있었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왔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 제출해주세요. 진우가 서류를 내미는 순간 민원실 입구에서 경찰관 2명과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 씨죠?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늘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할아버지가 실제로 사용하시던 게 아닙니다. 위조된 겁니다. 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며 설명했어요. 신고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주를 요양원에 격리시키고 정신능력 미약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하늘이 제출한 USB에는 김 과장과의 대화 녹음, 요양원 입원 과정의 의문점들, 그리고 위조 도장의 감정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김 과장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하신 건 말이에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도 건설회사에서 체포되어 함께 끌려왔어요. 박 과장, 당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했잖아. 뭔 소리야? 김 과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하늘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양원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박기철은 침대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날 이렇게까지. 하늘이 달려와 기철의 어깨를 감쌌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할아버지 땅을 건드릴 수 없어요. 박진우가 구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요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49세의 박진희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진이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기철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이야, 넌 왜 왔냐? 오빠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리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무서웠어요. 오빠가 화내면 집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기철은 딸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이는 계속해서 쏟아내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새벽 5시에 일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우리 학비 벌려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셨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했어요. 친구들 아버지처럼 양복 입고 회사 다니지 않는다고, 부끄럽다고. 진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기철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야, 내가 원망해도 할 말 없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없어요. 하늘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봤어요. 진이야,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자.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이, 사람이 먼저야. 기철의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일주일 후, 박기철은 하늘과 함께 관악구청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담당 공무원은 기철이 직접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정말 토지 소유주 본인이 맞으신가요? 그럼요. 내가 40년 전에 산 땅이에요.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 구역 전체에서 마지막 실소유주이십니다. 다른 땅들은 이미 다 매각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예요. 기철과 하늘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르신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이 한옥에 대한 문화재 등록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통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지 보상금만 80억 원, 여기에 문화재 등록 시 추가 보존 지원금 20억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막노동으로 번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결정할게요.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이 돈의 절반은 치매 환자 보호 단체와 요양원 개선 사업에 기부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기철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늘아, 돈은 혼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보람이지. 1년 후, 2026년 3월, 관악구 신림동에 새로 문을 연 기억을 담은 장, 기철이네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 한옥터 일부에 지어진 이곳은 전통 장류를 판매하는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막 담근 된장 어떠세요? 84세가 된 박기철은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옆에서는 하늘이 포장을 도우며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왔어요. 그래?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자꾸 오려고 하네. 기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의 배신을 이겨내고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 인터뷰 한마디만 해주세요.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곳이었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기철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장을 드시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매장 한쪽에서는 진이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화해한 후 그녀는 매일 이곳에 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지.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돈보다 더 큰 유산을 전 받은 거예요. 해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 기철과 하늘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아, 사람이 살면서 진짜 남기고 가야 할 건 뭘까? 사랑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것처럼요. 기철은 석양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간판에 적힌 기억을 담은 장, 기철이네라는 글씨가 저녁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